네, 수학원 6번째 학습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단원명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세수 로그 2 3분의 1, 그 다음에 a, 로그 3의 2분의 9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의 값을 물어봤네요. 이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로그 2의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떤 값, 우리가 흔히 공차라고 얘기하는 어떤 값을 하나하나씩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또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이렇게 수열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등차 수열은 첫째 항하고 공차만 결정되면 첫째 항에서 공차를 계속 더해지는 식으로 수열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등차 수열의 성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항, 등차 수열에 있는 어떤 항, A1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A에 예를 들어서 n번째 항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A n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항이 있을 거냐면 A n 빼기 1번째 항이 있을 거고 A n번째 그 다음 항엔 A m 더하기 1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m 자연수고요. m 빼기 m 더하기 1 다 자연수니까 이 순서대로는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등차 수열의 특징은 첫째 항하고 공차 또는 어떤 항하고 공차만 알면 다른 모든 항을 그 어떤 항하고 공차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고, 그 방법이 am 빼기 1을 am에서 공차만큼 뒤로 간 거, am 더하기 1을 am에서 공차만큼 앞으로 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게 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 있었고, 등차 중장이 아니고요. 등차 중항은 이런 성질이었습니다. am-2라고요. am 더하기 1을 더하면요. 결국에 am 빼기 d랑 am 더하기 d랑 더해지는 거고, d끼리 소거돼서 2am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연속적인 세 항은 항상 이런 관계가 있다. 즉, 가운데 껴있는 항 두 배가 좌우에 있는 항들이 합이랑 같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am 빼기 1 더하기 am 더하기 1의 평균값, 산술 평균값이 가운데 있는 항인 am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나 사실 계산하는 건 똑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균으로 생각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개념 이용해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A가 가운데 껴있는 항, 아까로 따지면 A n번째 항일 거고요. 로그 2 3분의 1이 A n-1번째 항, 로그 3의 2분의 9가 A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거 로그 2의 3분의 1하고 로그 3의 2분의 9가 더했을 때 얘가 2배의 A가 된다. 이런 걸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로그 2, 3분의 1은 지금 밑이 같아야 뭔가 로그끼리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왼쪽에 있는 값 로그 2의 3분의 1은 밑이 2, 오른쪽에 있는 로그는 밑이 3이니까 밑을 통일해주는 과정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로그를 역수를 취하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겠죠? 로그에 3의 2 더하기 로그에 3의 2분의 9, 이렇게 두 로그끼리 더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걸 알 수 있냐 물어본 것 같네요. 이거 계산해주면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로그 3의 2 곱하기 2분의 9 계산하면 로그 3의 9, 이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a가 2랑 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은 1, 이렇게 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2번. 이번엔 등차 수열 아니고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이 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 그러니까 더한 값을 sn이라 하자. 이때 s1분의 s2가 마이너스 1, s3가 9일 때 s7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등비 수열이니까요. 등차 수열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 항, 그리고 공비, 또는 어떤 아무 항이나 그리고 공비만 알면 모든 항을 다 두 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등비 수열이 합 공식도 있었는데 일단 그건 조금
뒤로 하고 이 문제를 풀 때 S1, S2, S3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S1은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죠? n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S1은 결국에 A1부터 A1까지 더하는 거. 즉 그냥 A1만 있는 거랑 같다는 거지. 즉 S1은 A1이랑 같다. 괜찮죠? S2는요. 정의상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더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비가 곱해진 형태. 즉 A1 더하기 A1 곱하기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S2. 자, 그러면 S1분의 S2는요. A1분의 A1 더하기 A1R 이거 약분이 되네요. 1 플러스 R 이렇게 S1분의 S2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공비 R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괜찮죠? 그러면 S3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3은요.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이렇게 정의되는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면 첫째 항하고 공비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비가 한 번 곱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1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서 공비가 한 번 더 곱해진 거 4A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3A1과 같고 S3은 9라고 했으니까 A1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A1은 3. 자, 첫째 항 구했고 공비 구했습니다. 그러면 S7 값 구할 수 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S7은요. 공식이 뭐였죠?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R-1분의 R은 공비 첫째 항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였는데 지금 N의 7이니까 다시 한번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R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2, A1에 들어갈 건 3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3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3의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지 않나요? 그죠? 2의 7제곱이 128이고 거기 마이너스도 붙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129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129. 자, 3번 가볼게요. 공차가 9인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이때 AM 더하기 1분의 AM이 100분의 97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할 때 A1 더하기 M이 제일 작은 값을 물어봤습니다. 옛날부터 말한 건 최소값 물어보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 첫 번째가 정수 조건 두 번째는요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알 것 같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그렇습니다. 산술기하입니다. 정수 조건은 어떤 거냐면 지금 M도 정수죠. 수열의 항 번호이기 때문에 A1도 정수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1 더하기 M이 어떤 자연수 범위 안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제일 작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 문제는 정수 조건으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간혹 가다 보면 식 조작을 해서 어떤 식을 유도해냈는데 거기 안에서 산술기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술기하의 장점 부등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였고요. 부등식이 나오면 최대 최소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고 주의할 점은 뭐였냐면 양수 조건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산술기하 쓸 때 그 더해지는 두 값, 곱해지는 두 값,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A랑 B가 양수여야지 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많이 했는데 올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정수 조건으로 푸는 문제니까 산술기하는 잠깐 뒤로 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공차 9라는 거 알고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러면 AM 더하기 1이 있으면요. 그 전항은 뭘까요? A? M이겠지. 그지? 근데 그 두 항의 비율이 100분의 97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항하고 그 다음 항이 나왔을 때 이게 등비수열이었으면 공비분의 1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등차 수열은 더해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두 수열의 비율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공차가 9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공차가 9래. 그러면 am 더하기 1분의 am이 100분의 97이라고 한다는 것은 얘의 실제값, 즉 얘는 비율이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값이 만약에 am이 97이고 am 더하기 1이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 항의 차이는 m항 다음 항이 m 더하기 1번째 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9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야. 공차가 9니까. 그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무조건 플러스 9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근데 만약에 실제값이 97, 실제값이 100이면 넘어올 때 차이가 플러스 3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조정해서 am하고 am 더하기 1을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00분의 97이랑 같은 건 200분의 194. 맞죠? 같은데 요 차이는 지금 6이야, 6. 여기는 3이었는데 2배 했더니 차이가 6이 됐어. 우리가 원하는 차이는 9까지 가는 거니까 한 번 더 300분의 291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여기에 양변에 위아래 3씩 곱하면 이런 식이 유도되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위아래 차이를 9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am이 291, am 더하기 1이 300이면 즉 am이 291, am 더하기 1이 300이면 차이가 9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 am 값이 291, am 더하기 1번째 항이 300이다. 요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차가 9고 n번째 항이 291이면 첫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a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9 이렇게 써지고요. n번째 항이 291이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요? m 더하기 1번째 항이 300이니까 a의 m 더하기 1은요. n에 m 더하기 1 대입했습니다. a1 더하기 9m 이렇게 적힐 수 있겠네요. 자, n자리에 m 더하기 1이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am 더하기 1 300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은 300 빼기 9m이다. 이렇게 a1을 m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1 더하기 m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이니까 a1 더하기 m은 300 빼기 9m 더하기 m 계산하면 300 빼기 8m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제일 작아지게 하는 m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 다시 이 값이 제일 작아지는 그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볼게요.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 여기 들어있는 m은 어때야 될까? 지금 300에서 8m 곱한 것만큼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여기가 제일 작아지려면 m 값은 제일 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소를 찾을 때는 결국엔 뭘 찾는 거랑 같냐면 m의 최대를 찾는 것과 같아진다.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m 최대는 어떻게 찾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뭘 안 썼냐면 지금 공차 9인 거 사용했고요. 이거 사용했고요. 여기 또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썼네.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어. 모든 항이 자연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항은 A1 300 빼기 9m밖에 없으니까 300 빼기 9m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값을 찾아보겠습니다. 300 빼기 9m이 자연수, 즉 300 빼기 9m이 일단 0보다 커야겠지, 자연수니까. 그죠? 양변 3으로 나눌게요. 100은 3m보다 작고요. 3분의 100이 m보다 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 실수했네요. 100이 3m보다 클 때, 3분의 100이 m보다 클 때. 이런 상황.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33.3333 이런 값인 것 같고 얘보다 작은 자연수 m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제일 큰 m, 우리가 원하는 건 제일 큰 m을 찾는 거였으니까 33.333보다 작은 제일 큰 m은 몇일까? 33이겠지. m이 33일 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는 동시에 A1이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300 빼기 8m의 m자리에 3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00 빼기 8 곱하기 33 계산 좀 해볼까요? 300 빼기 264 몇 남아? 36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A1 더하기 M의 최소값은 36. 지금 이 문제 단순한 등차 수열 문제는 아니고요. 좀 복잡하게 문제가 이루어져 있고 최대 최소 이런 어떤 게 최소가 될 때 어떤 변수는 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조금 추론적인 개념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등차 수열 문제고요. 이 등차 수열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모든 항이 정수, 그 다음에 A1의 절대값 씌운 거. 절대값은 뭐냐면 정의 자체는 원점에서까지 멀어진 거리, 즉 A1이 만약에 수직선 위에 있을 때 원점에서 얼마나 멀어졌냐는 뜻이고 A2 빼기 A5가 마이너스 10하고 24이다. 이럴 때 절대값 AN 수열의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일단 이 문제 해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추론 가능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차가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공차가 유리수야. 만약에 유리수 공차를 가지는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공차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차가 유리수면 모든 항이 정수일래야 정수일 수가 없어. 왜냐면 첫 항을 정수, 예를 들어서 2로 시작한다고 해도 두 번째 항은 2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또 정수가 된다고 해도 네 번째 항은 3 더하기 2분의 1이 될 테니까 모든 항이 정수이려면 뭐도 정수여야 된다? 공차도 정수여야 된다. 얘도 정수여야 한다. 요런 아이디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가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죠. 모든 항이 정수면 공차도 정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차 정수인 거 알았어. D라고 두고 정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엔 A1 절대값 10보다 작다?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A2랑 A5 차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A5는 A2에서 3칸만큼 공차를 이동시킨 거니까 A2-A5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A2 빼기 A2 더하기 3D 얘가 A5잖아 지금. 그치? A2에서 공차만큼 가면 3, 4, 5번째 항 이렇게 오니까 A2 플러스 3D가 A5랑 같다. 그러면 A2 빼기 A5는 마이너스 3D랑 같겠네. 자, 뭐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3D가 20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0 D 3분의 10 이렇게 D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D 범위는 D도 정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쭉쭉쭉 가서 3까지 가능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3분의 10이 3.333이니까 공차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3까지 총 10개의 공차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1 한번 살펴볼게요. 절대값 A1이 10보다 작으니까요. 이 말은 즉슨 A1은 마이너스 10하고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근데 모든 항이 정수니까 첫째 항도 정수여야 되고 그럼 A1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쭉쭉쭉 7, 8, 9 이렇게 가능하겠지. 총 19개의 A1이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생각해볼게. 첫째 항 고르고 공차 고르면 자, 다시 한번 첫째 항을 골랐어. 마이너스 9. 예를 들어서 공차 3으로 골랐어. 그러면 등차 수열이 첫 항부터 끝 항까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9, 12 쭉쭉쭉쭉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 등차 수열은 다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어디서 그랬냐면 여기서 얘기했었잖아. 여기서도 얘기했었잖아. 등차 등비는 첫째 항하고 공차 또는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첫째 항하고 공차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목표는 이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8이 제일 커지도록 해달래. 이런 상황인 것 같아. A
AN,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는 AN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첫째 항하고 공차를 잘 선택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절대값들이 제일 크게 해달라는 것 같아. 아, 이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얘는 뭐랑 같냐면 A1이 수직선 위에 있을 때 원점하고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즉 A1이 만약에 7이면 절대값 A1은 7이 나온다. 또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5면 절대값 A1은 5가 나온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원점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는데 A1의 절대값, A2의 절대값을 다 더해서 제일 크게 만들려면 원점하고의 거리를 다 더해서 제일 크게 만들려면 A1이 여기 있으면 A2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져야겠지. A2가 여기 있어야겠지. A3는 여기 있어야겠지.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절대값들이 합이 제일 크겠지. 그런 생각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A1을 일단 원점에서부터 제일 먼 거를 선택해보자. 자, 그러면 9 선택. 그 다음에 멀리 도망갈수록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멀어지니까 공차를 제일 큰 양수인 3으로 선택해보자. 그러면 9, 12, 15, 18 이렇게 쭉쭉쭉 원점에서부터 멀리 도망갈 거니까. 자,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근데 나는 더 멀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걸로 볼게요. 내가 첫째 항으로 마이너스 9를 선택해 볼게. 마이너스 9. 첫째 항 위치는 같아요. 절대값은 같아. 원점하고 거리가 같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9로 첫째 항을 선택하면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여기는 마이너스 6짜리 공차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9 찍히고 마이너스 15 찍히고 마이너스 21 찍히고 마이너스 27 찍히고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고작 해봐야 3칸씩밖에 점프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9를 뽑고 마이너스 6을 뽑으면 멀리 껑충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 자, 이해됐나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 선생님, 9를 뽑고요. 마이너스 6을 뽑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9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공차를 마이너스 6으로 선택했어. 마이너스 6은 점프하는 거리는 먼 건 맞아. 6칸씩 점프하는데 점프하는 방향이 왼쪽이란 거죠. 자, 그러면 9 다음 항은 어딜까? 플러스 3이야. 6 빠져서 이렇게.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3.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9.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5. 점점점점 이렇게 갈 건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든 멀어지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절대값이 커지는데 얘는 점프하는 간격은 멀지만 결과적으로 원점이랑 가깝게 붙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절대값 중에 몇 개는 아주 작은 값들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점 3이랑 마이너스 3 같은 점은 원점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더할 때 작은 값이 더해지게 세팅이 되겠다는 거지. 그럼 차라리 아싸 마이너스 9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6으로 껑충 뛰어가면 원점에서부터는 계속 멀어질 수 있겠다.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으로 마이너스 9, 공차로 마이너스 6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8까지 더한 값은 A1의 절대값이니까 9. 그 다음에 원래는 마이너스 15인데 절대값이니까 15. 어디까지 가냐면 얘가 8, 8번째 점프하는 거 이거 일반항을 한번 세워보자. 만약에 절대값 A1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냥 다 해볼까요? 나열해볼까요? 21, 6칸씩, 27, 33, 39, 1, 2, 3, 4, 5, 6, 45, 51 6칸씩 점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모든 항이 다 음수인데 절대값 껴서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직접 계산해 볼게요. 자, 60, 60, 60, 60, 60이 4개네요. 60 곱하기 4, 24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쌤이 이렇게 세트로
합이 같은 것끼리 세트로 계산했는데 이게 바로 등차수열이 합이 유도되는 유도되는 공식 중에 이런 유도되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을 SN이라 하면 SN은 이런 걸 만족한다. AM이 O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M 개수가 2개다.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자, 체크. SN이요.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아래로 가볼게요. SN이 생김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SN이 생김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일 때는 이거 수업 시간엔 했어요. 수업 시간에 했는데 수업을 안 듣고 영상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요. SN이 2차식 형태로 적힙니다.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적힌다. 자, 등 비수열은요. SN이 n에 대한 지수식으로 적힌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3n제곱 마이너스 4n.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SN 모양이 정해져 있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역으로 SN이 어떻게 생긴지 알면 AN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SN이 2차식이거나 지수식이 아니면 어떡할까? 달리 말하면 AN이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 아니면 어떡할까에 대한 문제가 5번입니다. 자, 왜냐면 SN이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어, 애초에. 두 개로 쪼개져 있어. 근데 2차식도 아니고 등비 수열, 지수식도 아니야. 그냥 상수항하고 1차식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AN이 구성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쌤은 이렇게 푸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일단 S1 확인. S1은 A1과 같죠? 열 위로 들어가니까 P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맞죠? S1이 A1이랑 같고 S에 1 넣은 게 P니까 A1도 P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1을 한번 몇 개를 한번 좀 적어놔 볼게요. A1 몇이다? P다. 얘는 P.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가볼게. S2는 N자리에 2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P야. S2도 P야. 근데 S2는 A1 플러스 A2거든. 그죠? 근데 A1이 P야. 얘가 P야. P에서 뭘 더했더니 P가 돼야 된대. 그럼 이건 몇일까? 생각해볼게. P 더하기 뭐가 P? 물음표는? 0이겠지, 0? 0. 자, 세 번째. S3는요. P가 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볼게. 충분히 큰 P에 대해서 S3는 P.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1이 P, A2가 0, A3는? 얘랑 더해서 P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0이네. A3도 P, A3도 0.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볼게. S에 P-1 한번 대입해볼게요. S에 P-1 대입. 그러면 N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왜냐면 P 빼기 1은 P보단 작으니까 SP 빼기 1도 P야. SP 빼기 1은 A1부터 AP 빼기 1까지 더한 거거든. 자, AP 빼기 1까지 이렇게. 근데 얘네들 합이 P인데 A1이 P야. 그 말은 다 0이라는 거지. 0000000 더하기 P에서 P가 나왔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다 0이어서 AP-1번째 항까지 0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번엔 S에 P 한번 넣어볼게요. SP는 아래로를 따라간다. 왜냐면 N에 P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SN이 Q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에 P 넣으면 Q 곱하기 P가 SP가 되는 것 같아. 자, SP는 A1부터 AP까지 더한 거야. 근데 그게 PQ래. 그러면 여기 다 더해서 여기까지 더했을 때 합이 뭐가 돼야 된다? PQ가 돼야 된다는 것 같아. 근데 여긴 P가 있어. 나머지는 다 0이야. 그러면 이 항은 PQ에서 P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 더하기 쭉쭉쭉쭉쭉 다 더해서 다 더했을 때
P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PQ가 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 항도 한번 해볼게. AP 더하기 1번째야. 얘를 구하려면 우리 뭐 했냐면 S에 P 더하기 1 관찰했던 것 같아. SP 더하기 1은 Q 곱하기 P 더하기 1이고 얘는 QP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더했을 때 몇이었냐면 P 더하기 00000 PQ 빼기 P니까 여기까지 합이 PQ야. 그죠? 근데 얘만 더했더니 PQ 더하기 Q가 됐대. 그럼 여긴 몇일까? 얘랑 얘랑 더해서 PQ 더하기 Q가 됐다는 거니까 얘는 Q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A의 P 더하기 2번째 해볼게요. AP 더하기 2번째는 SP 더하기 2로 관찰하는 거고 SP 더하기 2는 Q의 P 더하기 2 다시 쓰면 PQ 더하기 EQ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더했을 때 PQ야. 여기까지 더했을 때 PQ. 여기까지 더하면 PQ 더하기 Q. 그리고 여길 더했을 때 PQ 더하기 EQ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Q겠지. 그래야 PQ 더하기 E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SP 더하기 2고 PQ 더하기 EQ니까. 자, 이러면 알겠나? 모든 뒤에 있는 모든 항이 다 QQQQQQQ 다 Q라는 값만 가진다는 거겠다. 요런 상황인 것 같아.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풀 수 있어. 자, 가볼게. 수열이 5가 되는, 즉 여기 있는 값들 중에 5가 되는 값이 두 개밖에 없대. 즉 만약에 m이 1하고 2면 A1 오고 A2 오고 A3부터 A 끝까지는 5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아. 자, 근데 이 수열에서 5가 두 개이려면 Q가 5면 어떨까? 그러면 5, 5, 5, 5, 5 다 5니까 두 개만 있을 순 없네. Q는 5가 될 수가 없네. 그러면 얘가 5가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얜 이미 0인데 0, 0, 0, 0, 0, 0 다 0이잖아. 5가 어떻게 되겠어? 이미 0이라는 숫자로 고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다. 얘가 오고 뭐가 올까? 생각해봐. 얘가 오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5, 0, 0, 0, 0, 0, 0, 0, 5 QQQQQ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답 나왔어. P가 5. 여기서 P가 5. 그 다음에 PQ 빼기 P가 5. 근데 P가 5니까 5Q 빼기 5가 5. Q는 2.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 괜찮지? P 더하기 Q는 7. P 더하기 Q.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이 문제 잘 좀 기억해 두자. 어떻게 구했냐면 SN이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합이 아닐 때 AN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였고, 내가 선택한 방법은 S1부터 하나씩 관찰해 보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한번 해봐. SN을 SN 빼기 SN 빼기 1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나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영상에도 이렇게 풀이를 했다. 자, 6번. 두 집합 A. A는 자연수들이 모임. B는 2의 3분의 2K-9제곱. K는 자연수. 복잡하다. B집합이 복잡해. 근데 A랑 B의 교집합 중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있는 걸 AN. 즉 제일 작은 게 A1, 그 다음 작은 게 A2, 그 다음 작은 게 A3 쭉쭉쭉쭉 이렇게 AN이 구성되는 것 같아. 이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시그마 썸을 SN이라고 할 때 이런 걸 만족시키는 n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해달라 이건 것 같네. 그러면 일단 AN을 찾는 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N을 찾아야 SN도 찾고 SN을 찾아야 주어진 부등식을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N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AN은 A랑 B의 교집합 중에 있었고 A랑 B의 교집합을 알려면 A랑 B의 각각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겠지. 그지? 근데 A는 이미 자연수야. 자연수 집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1, 2, 3, 4, 5, 6, 7, 8 쭉쭉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고, B집합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 풀이 B집합은 K에 1 넣어볼까? 2에 마이너스 3분의 7제곱. 자, 두 번째 항 가볼게. K에 2에 3분의 마이너스 5제곱. 세 번째 항 2에 마이너스 3분의 3제곱. 네 번째 항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다섯 번째 항 2에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3제곱 여섯 번째 양 2의 3분의 5제곱 2의 3분의 7제곱 2의 3분의 9제곱 2의 3분의 11제곱 2의 3분의 13제곱 2의 3분의 15제곱 점점점 여기까지만 써볼게. 칸이 부족해서 더 못했어. 좀 더 나열하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거랑 A는 자연수 이집합이랑 교집합을 찾아달래. 교집합은 무슨 뜻이냐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들 모아달라는 것 같아. 근데 A는 이미 자연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볼게. B 중에서 자연수만 골라보자. 자, 그러면 거듭제곱의 성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음수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 그지? 미시 2니까 그렇지. 미시 2분의 1이면 또 다른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미시 2니까 음수인 건 일단 다 제외해주자. 제외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지수가 양수인 것만 남았고 이 중에서 자연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떨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지? 2의 3분의 1제곱 뭐였죠? 그쵸? 세제곱근 2였어. 세제곱근 2는 자연수가 아니지. 세제곱근 2는 실수긴 하지만 자연수는 아니야. 그럼 탈락. 2의 3분의 3제곱은 어떨까? 2의 3분의 3제곱은 2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3분의 3이 1이니까. 그러면 이거 자연수 맞네. 여기 하나 선택됐네.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지우고 여기 첫 번째 자연수 등장. 자, 그러면 쭉쭉 가볼게. 2의 3분의 5제곱 이것도 세제곱근 32 세제곱근 128. 전부 다 자연수는 아닌데 여기 자연수 있다. 2의 세제곱이지. 3분의 9가 3이니까 2의 세제곱. 두 번째 자연수 등장했네. 자, 좀 더 가볼게. 없고 얘가 자연수네. 2의 3분의 15제곱 2의 5제곱 얘도 자연수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교집합은 2의 1제곱 2의 3제곱 2의 5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네 번째 양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2의 7제곱. 다섯 번째 양은 2의 9제곱이겠지. 이렇게 가는 수열. 집합이 A 교집합이고 작은 순서로 넘버링을 하라 그랬어. 얘가 A1, 얘가 A2, A3, A4, A5 이렇게 넘버링을 하라 그랬으니까 A에는 이제 알겠네. A에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은 뭐랑 뭐만 알면 된다 그랬냐면 첫째 양 공비만 알면 된다 그랬고 첫째 양은 2고 공비는 자, 공비 2에서 8 됐고 8에서 32 됐어. 4네. 공비는 4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다. 자, 그렇지. 이게 AN이야. 그럼 AN은 첫째 양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우리 궁금한 건 AN 일반항은 아니고 AN의 수열의 합 SN 구해볼게. SN은 공비-1 빼기 공비-1 분의 빼기가 아니고 분의 첫째 양 곱하기 공비의 n제곱-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지. 계산 3분의 2의 4의 n제곱-1 이렇게 SN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n값은 얘가 3분의 2의 50제곱보다 더 크게 되는 n값을 찾아달라는 것 같아. 계산 좀 해볼까? 3약분 양변에 3 곱했어. 2약분 여기는 49가 되겠지. 그러면 2 하나 지워졌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라는 것 같은데 4의 n제곱 마이너스 1하고 2의 49승이 왼쪽 게 더 커지는 n이 제일 작을 때 물어보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n에 만약에 내가 만, 10만, 100만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좌변이 훨씬 크겠지.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물어본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4의 n이 아니고 2의 2n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2의 2n제곱. 왜냐면 같은 밑을 가지면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그지? 그러면 n에 한번 비슷하게 넣어보자. 24 대입. n에 24 대입하면 좌변 2의 48승 마이너스 1. 우변은 2의 49승. 이렇게. 근데 2의 48이 2의 49보다 작아. 왜냐면 여기서 2를 곱해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근데 작은 거에서 1도 추가로 더 뺐대. 너무 작아진다. 이건 불가능하겠네.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n에 몇 넣어볼까? 조금 더 큰 거 25 대입해볼게. n에 25 대입하면 2의 50승 마이너스 1 이 좌변, 우변은 2의 49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2의 50제곱은 2의 49보다 2배나 큰데 1 정도 빼줬다고 해서 크게 부등호 달라지진 않을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제일 작은 n은 25겠다. 그래서 최소의 n 2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아? 이렇게 n값 구할 수 있어.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m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가번,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한번 볼게. 첫째 항은 n분의 1. 자연수 m이고 n분의 1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m을 쓰는데 n번째 항은 10이래요. 요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항을 곱했을 때 100이 나오는 항 번호 PQ의 순서상 어려운 말 아니야? PQ의 짝꿍들 이 5개밖에 없대. 요런 상황일 때 구하려고 하는 건 A의 m-1번째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 곱했을 때 100이 나오는 자연수의 순서상이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5개 있는 건 알겠는데 한 개라도 못 찾을까? 이런 생각 해볼게요. 풀이입니다. 자, 이걸 보면 풀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걸 못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 지금 이 화면, 지금 쌤이 띄워준 이 화면에서 곱했을 때 100이 나오는 두 항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A n번째 항하고 A n번째 항을 같은 걸 두 번 곱하면 100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AM 곱하기 AM은 10 곱하기 10이랑 같고 얘는 100이니까 그러면 PQ의 순서상 중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M, M. 이거 여기 M, 여기 M 둘 다 M 들어가면 AM 곱하기 AM이 100인 거니까 PQ 만족하는 5개 중에 하나는 M, M이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등비수열이고 M, M이 답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알아두자. 등비수열의 성질 한번 알아두겠습니다. 등비수열이 수열이 아니고 등비수열의 성질. 이건 어떨까? 봐볼게요. AM 곱하기 AM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볼게요. 좀 더 쉽게. A2 곱하기 A8 그냥 아무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 볼게. 첫째 항이 A1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A2는 A1 곱하기 R로 쓸 수 있지. A8은 A1 곱하기 R의 7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요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동류한 계산하면 A1 제곱 곱하기 R의 8제곱. A2 곱하기 A8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A1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A1 곱하기 R의 6제곱. 얘랑 같지? A1 2개, R 8개니까 같아. 근데 이 식을 A의 항번호로 표현해 보자면 A1에서 공비 2번 곱했으니까 A3 곱하기 A1에서 공비 6번 곱했으니까 A의 7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A1 곱하기 R의 세제곱 곱하기 A1 곱하기 R의 5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지. 얘는 항번호로 바꿔보면 A4 곱하기 A의 6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쌤이 쓴 게 A2 곱하기 A8이랑 A3 곱하기 A7이랑 A4 곱하기 A6이 다 같은 값이라는 거야. 이게 다 같은 값이야.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같은 값이, 왜 이게 같은 값인지 생각을 해보면 항번호의 합이 동일해. 2 더하기 8, 10, 3 더하기 7, 10, 4 더하기 6도 10.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네. 등비수열 두 항을 곱했는데 항번호가 같아. 항번호의 합이 같아. 그러면 그 값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항상 그래. 항상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알았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어. 자, 가볼게.
이걸 알았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am 곱하기 am하고 같은 건 a의 m-1 곱하기 a의 m 플러스 1일 거야. 왜냐면 두 개 더했을 때 m이고 두 개 더했을 때 2m이고 두 개 더했을 때 2m이니까 이 빨간색으로 쓴 요 값도 100일 거야. 왜냐면 am 곱하기 am이 100이니까. 자, 그러면 얘랑 같은 건 또 am 빼기 곱하기 a의 m 더하기 2랑도 같을 거고 얘도 100일 거야. 왜냐면 요 두 개의 합이 2m이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게? 계속 만들 수 있지. am 빼기 3 곱하기 am 더하기 3은 100일 거야. 또 am 빼기 4 곱하기 am 더하기 4도 100일 거야. am 빼기 5 곱하기 am 더하기 5도 100일 거야. 쭉쭉쭉 다 100일 거야. 근데 스탑 5개밖에 없대. m, m 하나 나왔고 m 빼기 1, m 더하기 1 하나 나왔고 m 빼기 2, m 더하기 2 하나 나왔고 하나 나왔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불가능하단 거야.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불가능할 수가 있지? 숫자의 합이 같으면 항상 그 곱값도 같은데 100으로 왜 불가능할까를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불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인 것 같아. 이러면 불가능할 것 같다. 어떤 거가 불가능할 거냐면 만약에 A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수열로 정의되지 않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즉 예를 들어 이런 거 A의 마이너스 3 이런 거 우리 정의하지 않았어. 애초에 몰라도 돼. A의 0 이것도 정의하지 않았어. 우리가 아는 A의 오른쪽 발에 있는 그 값은 여기 있는 값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연수 순서대로 A1, A2, A3 이렇게 나열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m 빼기 1, m 빼기 2, m 빼기 3, m 빼기 4, m 빼기 5 빼다 보면 언젠가는 0이 될 거야. 언젠가는 음수도 될 거야. 그러면 0이 되는 그 순간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장 마지막으로 수열이 존재할 수 있는 값이었단 거야. 즉 얘는 알고 보니까 a1 곱하기 m 빼기 4가 1이면 m은 5고 m 더하기 4는 9겠지. 얘가 a2 곱하기 a8이었던 거야. 얘가 a3 곱하기 a7이었던 거고 얘가 a4 곱하기 a6 얘가 a5 곱하기 a5였던 거야. 그러면 얘는 a0 곱하기 a10이라 더 이상 존재가 불가능했던 거겠지. 그래서 m이 5야.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풀 수 있겠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자, m이 5예요. 그거 기반으로 한번 답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요. 5분의 1. m이 5니까 a5는요. a1이 5분의 1, a5는 10. 이걸 아는 상황에서 A4를 물어봤네. 그럼 A4는 갑자기 어디서? M이 5니까 AM 빼기 1은 네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요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A1에서 A5로 가려면 공비가 4번 곱해줘야 돼. 그지? 한 번 곱해질 때마다 다음 항으로 점프하는 거고 4번 곱하면 A5까지 갈 수 있으니까 즉 5분의 1에서 공비를 4번 곱했더니 10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괜찮죠? 그러면 R의 4제곱은 5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 복잡하다. 복잡해. 그러면 R은 2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공비를 구할 수 있겠다. 공비가 뭐가 된다? 2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 제곱. 너무 복잡하네. 근데 어쨌든 답만 내면 돼. A4는 첫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해주는 거고 첫째 항은 5분의 1 공비의 세제곱은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근데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쓰면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2의 3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4분의 1제곱 4제곱근 200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가 원래 보기가 있던 문제인데 지금 보기가 없어져서 좀 복잡한 거지. 아마 보기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답으로 요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죠, 요게 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값이니까 계산하면 되는데 이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고, 여기에서 항 번호의 합이 같으면 등비 수열이 곱값도 같다.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7문제 풀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특히 7번 요 아이디어 중요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